안녕하세요. 법무사무니케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찍을 이슈는 사실 어젠가 제가 연합뉴스를 TV에서 보다가 그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 어떤 카페가 설립이 됐고 그 카페에 있는 내용을 보면 텔레그램은 전혀 잡히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니면 시청하는 거는 뭐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들이 되게 무분별하게 공유가 되고 있었다라는 내용의 뉴스를 제가 접하게 됐어요. 야, 이거는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제가 박사방 사건의 공범들을 진행을 하게 됐었고 L이라는 사건에 또 제가 공범들을 지금 변호를 했었는데 이 사건들을 변호를 하면서 느꼈었던 부분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박사방 사건 당시에도 2020년 6월 이전 혹은 2020년 4월 이전에는 시청이나 이런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공범의 규정을 통하거나 혹은 범죄단체 조직의 가입 및 활동의 죄명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처벌하게 됐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번에 딥페이크도 사실 이 사건하고 되게 비슷해 보여요. 아직 법은 없지만 실제로 처벌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 형법상의 법령 규정들을 가지고 와서 처벌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범죄단체 조직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박사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박사는 심지어 자기는 텔레그램에 있으니까 전혀 자신을 잡을 수가 없다. 한번 잡아봐라 라는 식으로 많이 글을 올리기도 했었죠. 텔레그램을 폭파했다가 다시 만들었다. 폭파했다 다시 만들었다. 이런 행동도 정말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L 같은 친구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호주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텔레그램을 이용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잡아왔습니다. 수사기법상 이 사람들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잡았는지는 우리 수사기관에서 알려주지는 않고 그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화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박사, 갓갓 혹은 뭐 L, 태평양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카페에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딥페이크 뭐 대책본부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뭘 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글을 쓴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수사기관이면 거기 IP부터 검색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장 법은 그렇습니다. 법은 시청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어요. 물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보인,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합성한 영상물 같은 경우는 그건 아청 성착취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청뿐만이 아니라 소지 전부 다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히 성인을 합성한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시청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시청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궁무진하게 있다. 형법상의 공범 규정, 방조범 규정, 아니면은 범죄단체 조직에 대한 가입활동 규정 등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게 지능이라고 해서 지인 능욕이라고 하죠. 어떤 사진을 올려놓고 이거 합성해줘 라는 식으로 움직였던 사건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사건 경험상. 근데 여기서 의뢰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의뢰하는 걸 뭐 법정용으로 처벌할 수 있나? 봐야 되는데 이게 교사범으로 다 처벌이 됩니다. 내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줘 라고 해서 누군가를 만들었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걸 교사범이라고 하죠. 교사범은요, 예전에는 실제로 범죄를 일으켰던 사람보다 처벌이 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거 아닙니다. 실무상으로 교사범은 오히려 범죄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을 범죄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훨씬 더 높이기도 하고 뭐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딥페이크 예상 형량 같은 경우는 지금 예측하는 것은 조금 좀 성급한 결론일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서울대 N번방이라고 해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공유했었던 방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범 같은 경우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공범은 재판이 끝났고 이번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죠? 공범도 5년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기준을 통해서 정범은 훨씬 더 많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지금 공범 같은 경우가 징역 5년이 일단 기준이 돼서 아마 여기서부터 좀 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걸로 인해서 범정부적으로 어떻게든 처벌을 강화시키고 실제로 완전히 뿌리 뽑겠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법도 실제로 제정이 될 거고, 물론 새롭게 된 법이 이쪽으로 넘어오진 않을 겁니다. 이후에 만들어진 법을 소급해서 처벌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옛날에 박사방, N번방에 비슷한 내용으로 고단방이라는 곳이 있었고, 실제 그 고단방을 운영하던 왓치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왓치맨 같은 경우는요, 실제 이 사건, 그러니까 2020년 4월에 박사가 잡히기 전에 2018년경에 범죄를 성착취물 제작을 만들어서 똑같은 범죄를 해서 그때 이미 재판을 받았었고, 그때 당시에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때 2020년 2월인가 3월경에 재판이 끝났어요. 그때 검사 구형량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년 6개월이었습니다. 매우 낮죠? 그러고 2020년 4월 딱 한 달 뒤에 박사가 잡혔어요. 국민들의 그 분노나 이런 부분이 막 일어나게 됐고, 왓치맨이라는 놈도 있는데 그 놈은 3년 6개월밖에 안 받았다는 내용이 기사로 쏟아지면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이거 너무 구형을 낮게 한 거 아니냐라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담당 검사님께서 변론을 제기했어요.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 그리고 재판부는 받아들였고, 변론을 제기한 뒤에 검사 구형을 징역 7년으로 구형했습니다. 이게 낮은지 안 낮은지 일단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징역 형량을 2배로 구형을 해서 넘어가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실제로 박사방에 있었던 그 공범이나 방조범들이 최소 징역 6년 7년을 받았고, 주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40년, 30년, 50년 이런 방식으로 형량이 대폭 올라갔었죠. 아마 이번 딥페이크의 양상도 이거와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인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성인들에 대해서 잡히긴 할 건데, 아까 얘기했던 지인 능욕, 그러니까 겹지방이라고 해서 지인이 겹치는 방에서 아이들이 범죄의식 없이 누군가의 영상을 합성해가지고 막 올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고, 실제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인이다 보니까 쉽게 범인들이 특정이 돼서 잡혔어요. 잡아놓고 보니까 얘네들이 다 10대인 거고, 이게 문제가 이 10대를 전부 다 지금 성범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물론 싹수가 노라니까 처벌하자,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정말로 나쁜 놈으로만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정말 장난이었고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친구인지 여부를 이제 가려야 되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머리를 좀 싸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성인들에 대한 수사가 점점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성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형량이나 처벌례도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텔레그램 썼다고 해서 안 잡히는 거 아니라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상한 카페에서 실제로 뭐 안 잡힌다라는서부터 뭐 법정형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뭐 죄명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거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시켜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률사무 니키였습니다. 다음번에도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